잠시 숨고르던 빅테크가 다시 시장의 엔진을 켰습니다. 빅테크의 견인에 나스닥은 강세를 이어갔지만 다우는 대표적인 우량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3대 지수 결국 엇갈린 흐름 속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83%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0.91%, 0.41%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밤 장 마감 후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 기대감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빅테크들이 일제히 캐펙스를 늘릴 경우 엔비디아에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전해드린 대로 마이아 200칩 자체 칩 출시 소식에 2% 넘게 올랐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닫은 아마존 온라인 유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이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크게 상승해서인지 오늘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브로드컴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빅테크들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 테슬라는 힘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신 대로 빅테크들 대체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다우는 보험 등 헬스케어 섹터 전반의 투심 악화에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보험사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지원금을 전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인 0.09%만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약 5.5%인 걸 참고했을 때 한참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낮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유나이티드 헬스 19% 넘게 폭락했고요. 휴마나도 21% 넘게 하락, 헬스케어 업종 전체도 1.66% 빠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우가 상승할 수 없었습니다. 간밤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순환주들 힘쓰지 못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 84.5로 폭락했습니다.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기대지수도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 모두 불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아 앞으로 소비가 둔화할 수 있는데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과 외환시장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진 데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연설에서 달러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달러를 요요처럼 오르락 내리락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간밤 4년 만에 95까지 급락했다가 오전 11시 반 기준 96선에서 올라왔습니다. 귀금속 시장엔 또다시 랠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는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주요 동력이 됐습니다. 금, 은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금 온스당 5,200선 넘었고요. 간밤 7% 급락을 보인 은도 다시 올라서 110선을 넘었습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한 두 종목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는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안을 발표하면서 9%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정 EPS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 일제히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98달러로 지금의 종가보다 14%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이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시장 컨센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며 작년 같은 분기보다 57%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잉여 현금 흐름도 두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비 캐펙스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위기 대응 능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의 흑자 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은 디지털 사업부 매각이라는 일회성 금액이었는데요. 이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적자라는 점에서 주가는 1%대 하락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시장의 시선은 이제 금리 결정보다는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려 있죠. 바로 30분 뒤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등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자회견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CIO 출신의 리더
그리고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리더는 더 빠른 인하를 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요. 워시는 QT를 해야 한다며 후행 데이터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빈 워시가 거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더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하자 분위기는 또 리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정 이어서 살펴볼까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진행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메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팩트셋은 이번에도 M7 기업들이 S&P 500 전체 이익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단기적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